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 오은경입니다. 오늘은 피드백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 피드백을 왜 하느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눈앞에 저거 고쳐야 돼 하는 어떤 행동이나 행동의 결과가 눈에 딱 보이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행동을 고쳐주려는 피드백을 하려는 욕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사실은 실상은 피드백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더 잘할 수 있는 강점이나 개인의 특성에 스스로 집중을 해서 그래서 지금보다 더 상대가 나아지고 동기를 좀 얻고 그걸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희망과 열정과 에너지를 좀 북돋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행동 교정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이제 조직에 있는 팀의 리더라면은 우리 조직의 아주 중요한 영역에서의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조직원들이, 부하 직원들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개인의 목표를 스스로 좀 정하고 그 정한 목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선택이나 행동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나아가도록 촉진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피드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가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을 말할 때 이렇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말 해가지고 다음부터 말 안 듣고 그만두고 회사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꾹 참고 이렇게 하시는 리더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 를 가지는 것도 리더가 해야 할 방향이고요. 또 그런 솔직함을 표현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나도 좀 긍정적 의도가 있는 욕구가 있는 더 우리 조직을 더 나아가게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 자신도 괜찮은 사람이고 이걸 듣는 상대방도 우리 조직을 위해서 애쓰고 일하고 있는 그리고 개인의 중요한 어떤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존중의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이런 문화가 좀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관찰 연습했잖아요. 피드백을 하기 전에 일단 관찰에 근거해서 그 상황을 상대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관찰이라는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관찰은 뭐에 들어가냐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 양식 등을 중심으로 이제 상대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보면 이게 이런 수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또 객관적인 행동 베이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베이스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그런 행동으로 관찰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관찰을 표현하실 때는 결과만 가지고 탁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중간 과정을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동기와 중간 과정을 놓치지 않고 같이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여기 행동을 베이스로 관찰을 할 때 우리는 발생하는 빈도도 관찰을 해서 같이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그 행동이 불러오는 구체적인 결과나 영향에 대해서도 평소에 관찰을 쭉 하시고 이걸 담아서 피드백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강조드릴 부분은 그 자료 혹은 보고서에 있는 그 수치 혹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과 사람을 좀 구별하자. 안 똑같다. 사람은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피드백을 할 거다. 이걸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대방도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김대리 하고 부르면 어때요? 상대방이 옳게 봤구나.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평소에 리더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걸 바라봐주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으면 김대리 하고 불렀을 때 처음에는 절컹하겠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곧 또 부하 직원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또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내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에요. 내가 리더의 자리에 와 있다면 많은 리더분들이 부하 직원을 볼 때 본인과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안 그랬는데 쟤는 이걸 못해. 그랬을 때 내가 세월이 쌓여가지고 지금 눈높이에서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설명하실 때 나는 저 때 안 그랬거든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비디오를 돌려서 그대로 갈 수도 없잖아요. 내 기억이 어떻게 보면 왜곡 삭제, 일반화되어 있어서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 부하 직원이 예를 들어 10명 있으면 10명 다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면을 나와 비교를 해서 바라보고 평가를 내리기 이전에 그 한 명, 개개인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뽑힌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뽑혔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강점, 자원, 잠재력, 가능성에 조금 더 눈을 열고 이렇게 탐색하고 바라보시면 피드백을 할 때 좀 더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리더는 지지자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그리고 리더는 또 한 가지 리더의 역할이라면 리더는 해설사의 자리에 있다. 해설사의 자리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마케팅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그러면 마케팅 업무만 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마케팅 예를 들어 내가 영업부야. 그러면 영업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적, 숫자, 매출 올리는 거잖아요. 고객과 얼마나 좀 더 계약을 많이 땄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매출 올리는 것만 신경 쓰면 되죠. 고객한테 계약을 따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더 주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따는 게 목표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리더의 자리에 오면 이제 뭐가 보여요? 영업부도 보이고 마케팅하는 것도 보이고 개발팀도 보이고 그 직원 관리하는 팀도 보이고 또 회계팀도 보이고 다 이렇게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 보이는 그 전체적인 관망들을 누구는 몰라요. 실제로 그 직원들, 내가 과거에 이제 팀에 있어서 일을 할 때처럼 직원들은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리더는 본인의 위치에서 이렇게 좀 보이는 것들을 그 조직원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설명한다라는 건 해설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자기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조직원들은 보지 못하는 영향력들을 계속 해설해 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영향력들을 해석을 해주시냐면, 자, 피드백을 어떤 분이 이렇게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그 보고서를 1월 30일에 올리기로 했는데, 2월 5일날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마감일까지 보고서를 완성했으면 좋겠어 라는 피드백을 이 직원한테 하고 싶어. 그랬을 때 피드백을 받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내가 보고서를 늦게 내므로써 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 부하 직원이 늦게 냈을 때 어떤 결과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게 몇 번 보고서가 늦어지면 너의 고가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평소에 이렇게 막 주말에도 야근까지 하면서 막 시간 다 반납해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그 모든 것들이 이 보고서 몇 번 놓친 것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 된 것 때문에 평가가 너의 성실함이 오해가 될까봐 평가에 잘못 올라갈까봐 그런 게 걱정돼.
또 두 번째는 피드백을 주는 사람에게 미치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 내가 이 조직을 끌고 있는데 보고서가 계속 이렇게 늦게 올라오면 나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나도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일주일 정도 딜레이 됨으로써 이 지금 팀원들이 전부 다 일주일 동안 공백 상황이어서 쉬고 있게 되는데, 이랬을 때 나한테도 이런 영향이 있어. 마지막으로 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 일주일 동안 나도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서 업무 공백이 생겼어.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회사 전체에서 혹은 장기적인 아주 롱런, 먼 관점에서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 회사 전체 혹은 우리 조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영향력을 상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실 때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드백을 줄 때 지금 뭐가 보여요? 이 사람이 고쳐야 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잘못이 지금 눈에 보이죠. 이걸 계속 지적해야지 저 사람이 저걸 고칠 거야 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과거에 너 이거 계속 잘못했는데 이거 고쳐 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답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언급해봐야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는 나도 계속 불편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피드백을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전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피드백의 목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개발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맞춰서 피드백을 할 때는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두냐 하면 내가 원하는 혹은 이 부하 직원이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고서를 계속 일주일 이렇게 좀 딜레이해서 제출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피드백을 해줘야 돼. 그랬을 때 과거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면 어때요? 너 이번에도 보고서 일주일 늦었지. 너 한 달 전에도 그때 보고서 늦어가지고 우리 조직 난리 났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가지고 지금 팀원 땡땡양 지금 삐져가지고 너한테 지금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계속 옛날 이야기를 들추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나간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이건 어때요? 과거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듣는 사람 듣는 내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바람직한 결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보고서를 마감일까지 혹은 마감일보다 조금 더 일찍 받는 게 바람직한 결과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네가 보고서를 이번에 보고서를 이렇게 딜레이 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제일 어려웠던 거야? 제가 이렇게 자료를 안 틀리려고 하다가 계속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애가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애를 계속 돌봐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 그러면 듣는 사람도 내가 이런 걸 좀 하면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듣게 되잖아요. 뭘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피드백이 좀 더 상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상대의 행동 교정에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주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이 할 일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작은 단위여야 한다. 갑자기 보고서를 매번 예를 들어 보고서가 좀 늦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열흘 안으로 당겨!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행동이 교정하기가 당장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것도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뇌는요, 일단 변화하면은 두려움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나 내일부터 살 빼기 위해서 저녁 굶어야지 하고 전두엽이 계획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전두엽과 다르게 우리 안에 변연계가 있다고 했죠. 이 변연계를 관장하는 뇌에서 이제 긴장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뇌의 주인님이 죽을 수도 있어.
여기에서 얘기하는 두려움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죽음의 공포와 연결되어 있어요. 뇌는 단순해요. 사느냐 죽느냐 둘밖에 없어요. 자, 죽음의 공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인이 굶으실 거야.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굶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면 평소에 치킨이 그냥 그저 그랬던 치킨이 더 맛있어 보이게 내가 작동을 막 합니다. 주인님, 치킨 너무 맛있지 않아요? 이번만 드세요. 굶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날 먹는 치킨이 꿀맛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뇌의 우회 작전. 뇌한테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음식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우리를.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에 집중하지 마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라. 예를 들어 평소에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보고서가 늦다 그러면은 그 일주일을 당장의 일주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한 3일 먼저 좀 줄여보고, 그리고 5일 줄이고, 일주일 줄이고, 열흘 줄이고, 이런 단계를 좀 쪼개서 대안을 제안하거나, 혹은 그런 대안을 제안했을 때 제안하고 나서 그 부하 직원이 어떤 반응인지를 보고 서로 이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달에 5kg 감량해야지 이렇게 하면 뇌가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합니다. 죽음. 그래서 안 도와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운동 30분만 하자. 이렇게 쪼개는 거죠. 자, 하루에 운동 30분 하기조차도 뇌가 긴장할 수 있어요. 30분이나 운동한다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자, 그랬을 때 좀 더 쪼개는 거예요. 8시에 현관에 나가서 운동화 신기. 뇌야, 운동화만 신자. 이렇게. 운동화만 신으면 어떻게 돼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쉬운 것부터 하는 거죠. 신규 매장을 10% 올리기. 갑자기 10% 올리기 하면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지면 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너무 압도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신규 고객 땡땡님이랑 주 1회 10분 동안 통화해야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0분 누구랑 통화해야지. 이렇게 살짝 건드릴만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아주 큰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서요. 구체적인 행동을 쪼개는 연습을 한번 훈련해 볼 거예요. 자, 변화가 필요한 사안을 이제 한 가지 떠오르세요. 아, 저 친구한테 내가 이런 피드백을 좀 줘야 되는데 그 행동을 어떻게 쪼개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소통 기술을 좀 향상시켜야겠다.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 이야기에 좀 경청해야지. 자, 경청해야지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쪼개는 거예요. 이 쪼개는 걸 계속 연습하시는 거죠. 직원 머릿속에 누굴 떠올려. 땡땡 직원 이야기를 20분 동안 내가 계속 들어줘야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얘기 안 하고 아 그래? 그건 뭔데? 이렇게 하면서 20분 들어줘야지. 이걸 더 쪼개는 거예요. 땡땡 직원한테 점심시간에 요즘 어때? 하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제 얘기를 들어주려면 대화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사소통 기술을 이렇게 좀 배우러 오시는 리더분들이 의사소통 잘해야죠. 경청해야죠. 한데 뭘 시작을 안 하시냐면 대화를 시작을 안 하세요. 바빠서요. 걔랑 얘기를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전화가 와가지고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제 요즘 어때? 라고 지나가는 말로도 이렇게 살짝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도 좀 어려워. 더 쪼개보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직원 땡땡이랑 눈 마주치기. 자,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말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요즘 어때? 얘기하게 되고 얘기하다 보면 20분 동안 얘기할 수 있겠죠. 눈 마주치는 것도 어려워. 왜냐하면 걔를 못 만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땡땡 직원 앞에 가기. 일단 가는 것부터 먼저 해보는. 자,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게 변화가 필요한 사안은 리더분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인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나 정하시고 이제 5가지를 계속 한번 쪼개보는 훈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듯이요.
변화라는 건 사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는 것, 평상시보다 한 5분 일찍 일어나는 것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안을 계속 잘게 쪼개서 아주 쉬운 일의 단위로 만든 후에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변화를 하기 위한 어쩌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라이프 코치 오은경이었습니다.